안녕하십니까. CO2 112회 대한민국 대표 포장이사인 옐로캡이사의 김동균 대표님 모시고 지금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3년 차 된 IT 지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디스의 영업이사를 맡고 있는 유장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밴디스가 뭐 하는 회사? 영업이사를 하면서 그런 걸 설명해야지. 그런 걸 설명하면 이런 좋은 기회에 예. 뭐 하는 회사 얘기를 해야죠. 자기 회사. 종이 식권하고 장부에 적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걸 모바일로 앱으로 풀어주는. 오토네 어떻게 보면 요새 네, 맞습니다. 식권의 오토. 네, 네. 재밌는데. 이 정도로 해야지. 영업이사라면. 네. 자,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문은주라고 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파리로 커뮤니케이션의 임수열입니다. 네. 다음 오늘 게스트이신 옐로캡이사의 김동균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네. 대표님은 예전에 관계관을 모셨다가 네네. 그렇습니다. 저 자리에서 막 공을 던졌다가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네. 네.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앉아보니까.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때 공을 저한테 제가 던진 공을 맞았던 분이 또 관객으로 오셔서 지금 계속 공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우리가 볼링공을 준비 안 해가지고요. 그러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야구 볼링공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먼저 오늘 옐로캡 이사 소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토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믿을 수 있는 이사 서비스를 표방하며 2003년 설립된 KG 옐로우캡 이사. 전국 12개 지부 100여 개 지점을 확보해 종합 이사 서비스 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화려한 수상 내역을 자랑하는 KG 옐로우캡 이사.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는 이사업계에서 그들만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김동균 대표는 이사업계에 진출하기 위해 한 달간 현장을 직접 다니며 몸소 체험했는데 그때 얻은 경험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믿음을 심는 기업, 믿음을 전하는 기업을 기업 모토로 삼고 있는 KG 옐로우캡. 고객에 대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직원 복리 후생에도 남달리 신경 쓰고 있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에게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경영 철학으로 삼는 김동균 대표. 지점을 내줄 때도 특별한 조건을 내걸곤 한다. 월 1회 반드시 무료 이사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 풍족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이제는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은 2009년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특별상 수상의 영광으로 이어졌고 오늘날까지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웃을 향한 사랑, 고객에 대한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KG 옐로우캡의 경영 철학은 누군가의 가정에도 고스란히 스며들고 있다. The Company with Pay, KG 옐로우캡. 자, 회사 이름이 옐로캡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뉴욕에 보면 옐로캡 있잖아요. 그죠? 예, 택시 택시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본딴 건가요? 아니면 왜 옐로캡 레드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캡도 안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우선 노란색을 좋아하고요. 네. 네, 그리고 노란색이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서 노란 모자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 뉴욕에 있는 그 옐로우캡이라는 택시 자체가 현재 브랜드가 되어 있어서 네.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훨씬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자, 아까 홍보 영상에 보면 홍보 영상에 나올 정도로 어린 시절이 불우할 정도라면
그러면 네. 얼마나 불우했길래 그렇게 홍보 영상에 나올 정도로 불우할 정도입니까? 그렇죠. 이게. 많이 안 불어하냐? 아, 어떻게 불우했습니까? 한번. 네. 우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네네네. 제가 삼형제 중 막내예요. 네, 삼형제 네. 중 막내인데 어. 3살 때부터 어. 저희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아. 3살 때부터 저를 이제 집에 두고 근데 부모님 두 분 다 잡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3살 때 같으면 거의 이제 걸어 다닐 때잖아요. 네네네네. 걸어 다니고 어? 이제 혼자서 어떠한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음. 밖에서 문을 잠궈 놓고 출근을 하셨어요. 아. 왜냐하면 애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뭐야? 예? 애기를 잊어버리면 안 네,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누가 봐줄 사람은 없으니까. 네. 밖에서 이제 부모님이 야. 출근을 하실 때 문을 잠궈 놓고 안에는 이제 뭐 밥상에는 밥이라든지 이런 걸 챙겨놨는데 뭐 아기가 그걸 챙겨 먹겠습니까? 그래서 네. 부모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그 거실에서 이제 울다가 지쳐서 잠든 모습으로 항상 있었다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학원을 너무 다니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학원조차도 이제 돈이 갈 수 없- 없을 정도로 돈이 없어가지고. 네, 돈이 없어서 네네. 그러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좀 불우하셨네. 네. 불우한 걸로 인정.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이사 화물 현재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네네. 그 일을 하기 전에 네. 원래의 일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우선 교회에서 제가 이제 직원으로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 바로 요 이제 이사 하무를 하기 직전에는 대학로에서 제가 뮤지컬 공연 기획을 했었습니다. 뮤지컬 공연기에? 공연 네네네. 기획이야. 네. 아니 근데 전혀 그럼 이사하고 상관이 없는 걸 했던 거 전혀 아니에요? 상관없었습니다. 교회 직원 네. 뮤지컬 공연 기획.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 뮤지컬 어떻게 하다? 네. 약간 거슬리는데 막 이러고. 우선 제가 사업을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네. 뮤지컬 공연 기획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나름대로는 제가 불우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으니까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또 결혼을 하면 제 자녀한테는 그래도 약간의 풍족한 그리고 하고자 하는 아주 가소비는 아니겠지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학원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사업을 이제 구상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사 하물이 저한테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옐로우캡이라는 회사를 직접 창업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인수한 네, 걸로 제가 인수한 알고 겁니다.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수하게 됐는지. 1차적으로 제가 뮤지컬 공연 기획을 하면서 이사 업종에 뛰어들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 소개 영상에도 나왔지만 한 달 동안 제가 이삿짐 센터를 차리기 위해서 이 업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의 이삿짐 센터에 한 달 동안 일을 나갔어요. 임으로서 일당을 받는 임무로 그렇게 나가다가 한 달 후에 어느 정도의 시스템은 대충은 알겠다라는 생각에 이삿짐 센터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네. 창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최고의 그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이사 프랜차이즈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사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해서 이사 프랜차이즈의 운영 방식은 어떤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옐로우캡 하남 지점장으로 가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제가 본사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야 지점장이 근데 보통 인수하면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돈은 하나도 들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옐로우캡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제가 가입할 당시에는 아주 이 상승곡선을 이제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브랜드 중에 브랜드였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KG 그룹에서 이 옐로우캡이라는 택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 KG 옐로우캡에 있는 그 사람들과 기존의 이사 대표와의 관계가 많이 악화가 됐었죠. 네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실이 일어나면서 이 브랜드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이 브랜드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네. 해서 그 KG 그룹의 그 각재선 회장님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셨어요? 제안을 한 달라고? 겁니다.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냥 줘요? 네. 아니 그 KG 그룹의 곽재성 회장 원래 아시는 분도 아닌.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면- 처음에 제가 그 옐로우캡 본사를 먼저 찾아갔었죠. 네. 본사를 찾아가서 대표님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 제가 그 좋은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다. 그때 지점장 하실 때. 지점장이었을 네네네. 때. 그랬더니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만나게 해달라 이랬더니 그 약속이 안 돼 있으면 만나게 해드릴 수 없다. 계속 그 말씀만 계속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정 좋다. 그 대표님이 바쁘시면 본부장님이라도 한번 만나서 제가 한번 이 제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본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 본부장님이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한 3, 4살 정도 많으신데 회의실에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부장님이 잠깐 그 제가 다리를 좀 올려도 될까요? 그분의 포즈를 좀 취해야 돼서. 네네네. 본부장님이 들어오시더니 네. 여기 회의 테이블이라면 네네. 제가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네네. 들어오시더니 이러고 난 다음에 양말을 벗고서? 아니요, 이렇게? 예, 신발을 벗고요. 이야. 신발을 벗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한번 읊어보세요. 어. 읊어보세요 네. 이러더라고요. 읊어보세요라고 그래요? 읊어보세요 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세상에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었으니까 전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 사람의 반대의 상황을 저는 만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나중에 네. 잘렸겠네. 나중에. 네, 잘렸습니다. 끝내는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어. 몇 년 후에, 2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제가 준비해간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브리핑을 했었죠. 네네. 이렇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면 이 브랜드는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다리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25분이 지나가니까 저한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이런 자세가 돼요. 네, 갑자기 이 자세 좋은 자세예요.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30분이 채 되기 전에 잠시만요 하더니 이거는 대표님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 손을 붙잡고 대표이사실로 와. 끌고 가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네, 그렇게 있던 사람이 30분 만에? 네, 30분 와. 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표님하고 제가 또 똑같은 브리핑을 또 했죠. 네네. 네, 했더니 대표님이 그러면 회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보겠다 하고 한 달 후에 회장님이 저를 직접 보시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제가 또 그 회사에 찾아가서 회장님과 1대1로 독대를 하면서 야. 저에 대한 포부와 계획과 비전을 말씀을 드렸더니 네. 예, 막 웃으시더라고요. 네.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망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오. 무슨 내용? 그러니까 네. 뭐가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오더 창출을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었어요. 네. 10년 전이었으니까 어. 그 당시에 또 이 사업중에서는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었을 네네. 때였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 아, 그러면 근데- 이게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가신 겁니까? 전문 경영인? 아니면 제가 회장님한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었어요. 음. 별도 법인으로 지분을 100%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은 망해도 좋다고 하셨으니 일절 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지분 100%? 100%입니다. 그럼 그 회장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라이센스비를 제공을 했었어요. 라이센스. 왜냐하면 옐로캡 택배라고 하는 그 모기업이 있었으니까 로열티를. 네, 로열티를 저희가 제공을 했었었는데 올 6월 달에 아예 그 브랜드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아, 옐로캡 택배까지? 옐로우캡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저희만 쓸 수가 네.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야. 그럼 궁금한 게 하남지점장 하실 때는 네. 그때는 인수할 생각은 안 하셨잖아요. 초창기 때는 그 생각은 없었었어요. 단 근데 이 사업종에 제가 들어오면서 5년 안에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되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1차 목표였었어요. 예, 근데 그게 많이 좀 땡겨진 거죠. 네. 갑자기 나 숙연해 주시면 기가 죽었어요. 자, 갑자기. 질문. 근데 그 부분이 전 약간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내가 보통 돈을 많이 벌려고 할 때 네. 보통 이삿짐 센터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삿짐 센터를 이제 이 업종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그 당시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어음 결제라든지 결제 대금이 입금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경영난, 자금난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상이 없는
업종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아. 했던 게 첫째, 예, 제가 이삿짐 현금 업종 장사. 현금 장사지 않습니까? 현금이지. 뭐 이사를 하면서 외상하는 사람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또 참 메리트가 있었던 게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다라면 제가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사회적 구조상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 이사를 하면 이사하는 날이 짜장면 먹는 날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렇죠. 친구들 이렇게 불러서 이제 뭐 억지로 짐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또 용달 아저씨한테 용달을 차를 빌려가지고 화물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했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앞으로는 가전이나 가구가 전부 다 대형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 없이는 이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에 우선 그 성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성도 있고. 그게 네. 2005년도, 6년도에 그런 생각하신 겁니까? 2007년도에 그 생각을. 그때는 2007년도가 2006년도에 제가 그 2006년도에?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직접 그걸 운반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럼 정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 한 달을 하는데 제가 또 12월 달에 처음으로 그 현장에 나갔었는데 가장 추울 때라서 힘들기는 했었는데 그리고 또 기운도 많이 빠졌었죠. 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이삿짐 센터 일하시는 분들이나 센터에서 그 관리하시는 그 지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다니던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대접도 못 받는 이 업종에서 일을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었으니까 예, 그걸 보면은 뭐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지점장 생활하면서 1년 6개월 동안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었어요. 예,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사무실에 나가서 그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끝나고 돌아와서 제가 사무실에서 씻고 또 옷을 갈아입고 또 현장 이제 또 각 이제 견적을 보러 가야 되겠죠. 그다음 일을 하기 네네네. 위해서 견적 보고 사무실로 들어오면 한 11시에서 12시 정도가 됩니다. 밤. 예. 그러면 그때부터 또 내일 일을 나갈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배차라든지 그리고 또 오늘 견적을 보면서 왜 내가 계약금을 받지 못했지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받지 못했지 계속 그럼 이 복귀를 사람의 성향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성향은 어떤 식으로 제가 다가가야지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분석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1시 네, 이 정도의 집에 근데 들어가게 보통 이제 그걸 뭐 한두 달이 아니라 3년간 3시간씩 주무셨던 한 거예요? 1년 8개월 1년 8개월간 네, 그 정도 됐죠. 그 보통 직장인들도 네. 뭐 새해 되면 이제 좀 새해니까 이제 우리 아침에 인간이 돼야지. 네네네. 뭐 3시간이 아니라 5시간 자는 것도 네. 쉽지 않거든요. 네. 매일매일 5시간. 네. 근데 그걸 1년 8개월간 네. 3시간씩 네. 주무신 그 힘의 뭐 그런 지속력의 원천이랄까? 네. 그게 본인 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돈이 계속 탁탁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가 그게 현금 1년 8 문제니까. 뭐가 1년 8개월 동안 본인을 3시간밖에 안 자고도 견딜 수 있게 한 원천은 뭡니까? 제가 이삿짐 센터를 처음 시작한 게 제 전 재산이 2,100만 원이었었어요. 네. 그 2,100만 원을 전체를 다 넣은 상태였었고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삿짐 센터를 차렸을 때가 바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었어요. 아. 그러면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쓰러지더라도 일을 해서 그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었었던 거였죠. 그리고 본인이 네. 어렸을 때 생각도 하고. 그렇죠. 네. 아하. 그리고 돈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때만 싱글이었으면 네. 결혼 안 했었으면 상황은 또 틀려졌을 수도 있을 그렇게 거라고 악착 같은 생각을 건도 합니다. 덜 할 수 네. 있었겠네요. 네.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결혼하는 걸 좀 강추하시겠습니까? 임 대표님 계속 결혼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느낌이 안 좋아서 어찌 악착스럽지가 않아. 좀 보면. 네. 우선 결혼이 힘드시면 어. 아기라도 먼저 놓으시면 네. 맞아. 그 중요한 것 훨씬 같네. 원동력이 맞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이제 회장님을 잘 설득을 해서 일단 브랜드는 얻었단 말이에요. 네네. 하지만 그 당시 어쨌든 지점들이 네. 일개 지점장이었었고 네. 하남시 또 다른 지점장들이 전국에 네. 몇 명이나 있었죠? 전국에 그 당시에 137개 그러면 그 137개의 지점장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입장이었다 이제 갑자기 본사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랬을 때 오는 어떤 저항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3개월을 전국 지점을 순회를 계속 3번을 반복을 했는데요. 첫 번째 갔을 때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쪽에 있는 지점장님이 그 당시에 28분이 저하고 같이 미팅을 했었어요. 식당에서 미팅을 했는데 28분이 저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아니 대표라는 사람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왜 대표는 안 내려오고 운전기사만 내려왔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거죠. 나이가 어렸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31살, 31살이었으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지점장님들이 50대 중반을 다 넘어서신 그렇죠.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뻘이죠. 아들뻘이네요. 아들뻘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삿짐에 대한 경력이 많다라면 그거라도 인정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경력도 그 사람 그분들보다 훨씬 더 작았었었고 그리고 나이도 워낙 작았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신을 대표로 인정을 못해. 진짜 그런 말이 들을 수 그랬었죠. 있겠다. 그랬었는데 그분들을 처음에 가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달 후에 또 돌면서 설득을 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다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세요. 이걸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갔을 때는 저녁에 무조건 오셔서 술 한잔 하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쪽 이사업종 같은 경우에 그 대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사인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를 볼 수 있는 네. 게 없어요. 네네. 그만큼 그 이사업종 자체가 그 대표님들이 잘 안 만나줘요. 그리고 어떠한 모임도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젊었었으니까 대표를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사람 이 사람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졌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사장님 대표로서 네. 가맹점이 한 130 몇 개 됐잖아요. 지금은 100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같은 품질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137개였는데 제가 모든 지점에 다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구나. 네, 다 방문을 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 곳, 이쪽은 아니다 싶은 곳은 제가 배제를 시키고 재계약을 한 게 70개 지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70개 지점으로 스타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단단한 네, 다음에 간단하게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당시에는. 예. 그 지금 이제 70개가 100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앞으로 지금도 이게 가맹점 받을 때 예. 무조건 뭐 돈 내고 하겠으면 무조건 받아주시는 게 아닌 것 없습니다, 같은데요? 저희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원칙으로 예.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예.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예.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 사람들 어떤 원칙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옐로우캡 이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지점명이 몇 호점으로 나갑니다. 네.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역명을 지점명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에 25개 지점. 아, 그리고 경기권 한 구에 한 개. 항구에 딱 한 개 지점입니다. 국회의원 똑같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점장들의 섹터를 보장을 해주고 수입에 대한 보장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을 네.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라든지 용인 이런 인구 밀집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 단위로 다 하나씩만 세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국에 네. 우리가 이게 국회의원 지역 단체장 보면 270개인가? 네네. 시군구가 있어요. 시군구. 네네네. 그죠? 네. 단체장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네네. 구청장이랑 네. 뭐 군수랑. 네. 그러니까 아직 100개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럼 나머지 170개가 남아 있을 텐데 네. 130개가 그런 데들은 앞으로 그러면 추가로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의 이삿짐 센터로 지역명으로 뒀을 때는 110개가 백인 맥스입니까? 맥스입니다. 예. 야. 더 이상을 둬서는 이제 지점들이 비수기 때 많이 힘들죠. 예. 성수기 때는 더 이제 많은 물량이 있어서 지점에서 소화를 해내지를 못하지만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면은 그 지점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점을 세팅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자, 근데 좀 생각합니다. 예. 이게 좀 안 되는 게 사업가로서 예. 사업이란 건 계속해서 지금 성장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딱 110개 뭐 맥스로 지금 10개만 더 하면 꽉 찬 건데 네네. 그럼 그 사람들도 받는 거는 예. 비슷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사업이 정체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가 사업이 또 있습니다. 부가 사업이? 네. 부가 사업이 기업 이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기업 이전. 예, 아. 해외 이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사를 하다 보면은 뭐 에어컨 이전 설치, 벽걸이 아. 이전 설치, 아. 입주 청소
여러 가지 뭐 새집증후군, 그렇지. 예, 정리정돈 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상품을 개발을 해서 예, 아. 같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아 거를 맞아요. 요즘 싱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임 대표 같은 싱글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들이 이제 가서 홍보 다 못하니까 네. 그런 걸 다 해주면 맞습니다. 좋아하겠네. 왠지 자꾸 날 찾으니까 이때까지는 뭐 스타 된 것 같아 내가. 포장이사가 운송에 대한 그냥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아. 보기에는 포장이사는 토탈 홈케어 서비스로 앞으로는 계속 발전해 나갈 아. 겁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그런 다른 서비스 말고 제가 찾아보니까 업체들이 너무 많고 네. 사실은 견적도 다 비슷비슷하고 서비스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럼 아예 차별화돼서 한 가격을 2배 정도를 받고 네. 서비스가 너무 친절하고 또 보상도 완벽하게 해주고 네, 네. 그런 포장 이사 스페셜 패키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개발하나요? 저희도 가정이사에 3가지 이제 패키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프리미엄 이사 서비스라고 해서 그 프리미엄 이사 서비스는 전체 그 자재가 일회용 자재로 포장이 됩니다. 예,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네,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집에 썼던 그런 포장 자재가 아닌 예, 전체 예, 일회용 야. 포장 자재로 전부 다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게 고객이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 가격이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이사를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청소와 그리고 수납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리에 대한 부분. 네네. 예, 그거에 대한 또 그 관점을 둔 안심 이사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표준형 포장 이사를 하는 가격이 거예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가격 차이가 이제 프리미엄 이사 서비스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일반 이사를 하든 원룸 이사를 하든 안심 이사를 하든 프리미엄 이사를 하든 저희 옐로우캡에 이사를 하시게 되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다 변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2천만 원 넘는 거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아이디어가 뭐냐면 네. 이렇게 은주 씨 같이 이제 싱글 같은 여성분들은 네. 예, 이제 훈남들 좋아하지 훈남들. 네, 네. 그럼 네. 이제 의사침 센터 네, 네. 그 사람들을 네. 훈남들로 해가지고 좀 잘생긴 좀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용모 단정한 네, 네, 네. 뭐 아저씨들 뭐 이렇게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아예 딱 해가지고 네. 그런 아이돌 같은 의사침 필요에 센터 네, 요청을 하시면 되게 잘 될것 같아요. 여성들한테 인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입소문도 금방 날 것 같고. 이런 싱글을 위한 나도 훈녀가 필요한데. 저희 지점에서도 그 훈남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훈남들로 배치를 해서 이사를 진행해 드리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것도 돼요? 있습니다. 예. 그게 돼요? 이사 얼마 그 됩니다. 이사를 예, 한다는 거. 예. 하셔도 됩니다. 야, 너 그런 소리 처음 듣네. 제가 직접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소셜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야 돼요. 이건 좀 야, 아닌 것 같아. 나 이사짐 센터에서 훈남 서비스 센터가 처음 듣는데. 갑자기 왜 이상하게 약간 적극적이신 거예요. 약간 어둠의 냄새가 풍기는. 제가 무료 이사는 한 번씩 나갑니다. 아주. 네. 맞어요.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홈케어 쪽에서는 네. 어때요 비중이? 매출 비중이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 기존 이사랑 어떻게? 아직까지는 이사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이사 서비스가 아니라 네. 지금 뭔가 이게 플랫폼을 지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플랫폼을 지향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응용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든 게 뭐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너무 이제 다양해서 그렇죠. 선택을 했었거든요. 도어락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다 도어락도 할수 있을 마찬가지고 것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렌탈 사업, 정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 대부분 2년, 3년 주기로 저희가 이사를 하잖아요. 렌탈 기간이 다 끝나는 시점이에요. 네. 네, 그거와 또 병합해서 서비스를 하시죠. 그러려면 여기 저는 이제 옐로캡 이사에 만약 그렇게 플랫폼 가시려면 이러한 사람들의 진짜 어떤 그 용모라든지 네. 진짜 그 복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지금부터 네. 아주 세세한 디테일까지 네.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뭔가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1년에 한 번씩 전국 지점장 모임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4개월에 한 번씩은 각 지역별 지부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 본사에서 내려가는 그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회의를 4개월에 한 번씩 각 네. 지부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부별로 이런 CEO 톡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요즘에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장사되는 게 거의 하나도 없는데 네. 그 아니 영업이사가 경제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영업사 무조건 기운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지셨는데? 영업사? 어?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있는데 그 가맹점들 수익은 어때요? 왜냐면 또 방송 들으면서 가입도 하셔야 되는데 수익은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365일 저희 이사업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대부분의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이제 이사철이 봄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시사철 다 이사가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뭐 전세 월세만 해가지고 뭐. 네. 다. 심지어 추석 당일날도 이사하시는 분들도 그다음에 이게 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이게 네. 이사하는 빈도 쓰는 게 더 높아진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전보다 그죠? 네. 네. 그러면 그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면 네.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누시는지 그 대표님 건당 받으시나요? 건당 저희는 본사에서는 가맹점하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내면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맹, 질문은 가맹점이랑 본사랑 나눠 갖는 몇 거네. 프로, 아닙니다. 뭐 그 지점에서 크레인이 얼마 예, 이렇게. 각자의 그 수당들이 다 있습니다. 다 예. 지점마다 다. 인력에 대한 수당이 다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네. 앞으로 만나게 될 옐로우캡의 훈남의 수익을 얼마를 버나 제가 그 다른 거는 공개를 못해도 저희 옐로우캡 이사 지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냥 현장에서 네네. 일하시는 분 수익이 최소한 한 달에 한 400 정도. 와, 와, 저도 그 정도는 됩니다. 예. 와, 그러면 와, 그 사람들은 체력도 일단 체력이 좋죠. 일단 체력이 아닙니다. 좋고. 근데 네. 아니 체력이 좋고 일단 월 400 벌어. 네. 와, 괜찮은데. 네, 그 실속 정도 있네. 수익이 됩니다. 예? 저보다 훨씬 더 그 대부분 이삿짐 센터 네. 이삿짐 센터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노동꾼이라고 이렇게 많이 네. 생각을 하세요. 어. 그래서 좀 함부로 대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한데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 왜냐하면 대학을 다니실 때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네. 이제 공사장 아니면은 이삿짐 센터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곳들은 이제 당일날 이제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시다가 이거 생각보다 힘들지도 않고 야. 할 만한 직업이네. 해서 그 저희 이사 쪽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지점장님이 되신 분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와, 그러면 그런 지금 이 방송을 듣고서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네.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만 어떤 체격 요건이라든지 뭐 체격 아니면 요건은 뭐 필요 없으니까. 없습니다. 일단 힘은 좋아야 아닙니다. 힘줘야 될 것 같은데. 힘도 없어요? 힘은 절대로 좋아서는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힘 좋은 분들은 자기 힘이 좋은 거를 믿고 두 분이 같이 움직이면 안전하게 운반을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운반하시면서 대부분 사고가 많이 나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힘만 있으시면 돼요. 기본적인. 네. 기본적인 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네. 힘 별로 안 센데. 네, 지금 하실 실망하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냥 힘은 기본밖에 안 되는데. 외모가 월수로 얼굴이 400인데. 그 앞쪽에 있는 기본밖에 안 돼요. 테이블만 두 분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월 400 벌려면 아까 며칠 일해야 돼? 한 달에 며칠 일해야 돼? 매일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는 네 번만 일해요? 네. 네 번을 쉰다고요. 네 번 쉰다고요? 네. 3일만 일하고요? 아니, 그냥 아니 잠깐 우리 다 지금 다 때려치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남 지점 전화번호 좀 알려드려요. 아니, 이삿짐 센터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옐로우 그렇죠. 그런 네, 아무래도 브랜드가 되어 있는 아, 곳은 옐로우캡만? 조금 더 수익이 조금 더.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어떤 분을 선별하는 뽑으시는지. 참. 우선 1차적으로 이삿짐 센터에서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삿짐 인형 경력? 네, 야. 2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지. 인턴 경력 있어야 되는 거 네, 이런. 기본적인 혼자서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삿짐 센터 참 마음 아픈 게 이삿짐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을 막노동꾼으로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람들의 기술력이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지금 이 녹화장에 이쪽을 본다면은 이러한 프로젝터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철거를 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설치까지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다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강남 쪽에 이제 특이한 곳이지만
예, 뭐 이태리 장롱이라고 해서 하나에 1억 5천. 어. 예, 1억 장롱 하나에 1억 5천이에요. 근데 이 1억 5천이 나사로 연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다 끼워 맞추기 식의 조립식 장롱이에요. 아, 이케아 이거를 분해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야. 없습니다. 그 가구를 판매한 곳이 아니고서는 없어요. 근데 이삿짐 센터에서는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랜드 피아노뿐만 아니라 일반 피아노들에 대한 분해 조립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네. 분해 조립하는 거가 좀 능력이 네, 그걸 능력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맞겠다. 네, 맞습니다. 네. 공간 지각력이 있고. 네. 저는 안 그러한 되겠다. 기술력이 숙지가 돼야 되거든요. 아니, 왜냐면 보기 보기. 분해는 잘하셔. 분해는 잘하는데 조립이 안 돼. 맞아. 아니, 조립이 안 돼. 도대체가. 아니 운반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팀장의 자리로 가기까지는 한 3년 정도의 네. 예,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건 이제 그 2007년도에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죠. 예. 언제였을까요?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선 그 제가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참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네. 또 워낙 저희가 또 운영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그쪽에서 저희한테 주려고 그렇지, 하지도 쉽게 안 않았었고 주겠죠. 쉽게 안 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뭐 저희가 크게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연도에 참 우연히 그 옐로캡 쪽에서 동부 택배를 인수를 했어요. 네. 택배에 대한 아. 부분을 훨씬 더 좀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부 택배를 인수를 했는데 네.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부 택배라는 상호를 쓸 수도 없고 아. 옐로캡으로 쓰기에도 옐로캡 택배 쪽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악성근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도 피해를 많이 보고 맞아. 있었었는데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불만들이 아주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면서 고민을 했는데 새로운 브랜드로 런칭을 하자. 그래서 어차피 KG 그룹이니까 KG 로지스로 바꾸자라고 이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옐로캡에 대한 브랜드는 저희 쪽으로 주십시오 이랬더니 흔쾌히 그래도 이때까지 한 8년 동안 이렇게 네. 키워오고 그거에 대한 공을 인정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주시기로 KG 결정. 그룹의 회장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50 정도 와. 되셨나? 50대? 한 60이요? 근데-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네. 멘토 같은 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저한테 이 어. 자리에까지 오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죠. 밀어주시고 저기 믿어주시고. 뭐야 내년도에 네. 그분 한번 CEO 통해 모시고 싶은데. 아, 그래요? 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김동균 대표 소개로 전화드리고 아니 정말 네. 되게 뭐야 그 같이 올고든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쉽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 조건 네. 가지고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더군다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예. 브랜드도 그렇고 아까 홈케이에 100% 지분을 줘가지고 네. 아무 브랜드 로열티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안 주죠. 누가 그냥 그렇게 해요?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본인의 30대 자신의 모습을 저를 통해서 야. 본 것 같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줬던 이유가. 네. 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꼭 모시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뭐 거물이 되셔가지고요. 저도 건물이에요, 저희. 네. 아니 함부로 못 나와요 여기. 자꾸 뭐야 이거? 아니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 순간적으로 거머리로 들어. 자, 지금 뭐야 현재 국내에서 그래도 포장 택배가 많은 포장 이사가 많은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경쟁사로 보는 데는 어디입니까? 아니면 뭐 좀 경쟁사 현장에서 아니면 앞으로 네. 요즘은 경쟁사가 이상한 데서 튀어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 동종업계가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데서 네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으로 대표님 보시는 네. 아빠 하면 3년 뒤 5년 뒤에 네네. 어디서 누가 뭔가 탁 튀어나올 것 같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우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아, 지금 네네. 현재로서는요. 예, 해외 쪽에서 만약에 어떠한 거대한 자금이나 기업이 들어온다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조금 우려는 있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미국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선점을 먼저 하기 위해서. 미국을? 예. 차라리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제가 나가서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공격적으로 네.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의 한국형 포장이사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가 있는데 그 포장이사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이 아주 많이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포장이사 기술력은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장점을 가지고 제가 먼저 선점해 나가는 그게 우리나라 것을 손재주 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또 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그 기준이 예,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추기가 힘들어요. 까르프 같은 데서 와서 손 들고 나가잖아요. 예. 근데 어쨌건 그러한 품질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그 품질이 어쨌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것이 뭐 이론적이 됐든 CS 교육이 됐든 뭐 실무 교육이 됐든 네. 정말 철저해야 될 것 네, 같거든요. 뭐 맞습니다.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뭐 특별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마다 매월 그 전국 지점에 대한 전체 그 해피콜 서비스를 해서 고객한테 해피콜 서비스를 해서 상벌점을 전부 다 먹입니다. 아, 그래서 모든 전수 다 전수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상벌점을 매겨서 이제 상위에 있는 이제 그 지점들은 포상을 하고요. 하위에 있는 그룹은 전국 어디가 되었든 본사로 와서 4시간 교육을 받고 내려가야 됩니다. 결국 고객이 평가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4시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오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아무리 교육을 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진상 고객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예. 훼손되지 않았는데 훼손됐다고 네. 물어내라 네. 몇 천만 원 달라고 네. 한다든지 네. 귀중품이 없어졌다라고 네. 한다든지 그래서 혹시 손해를 보시거나 네. 그런 적이 많으신지 많이 있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법정을 가장 많이 간 것 같아요. 아, 예. 법정을 법정을? 법정, 이야. 법원을 가장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가 대화로 풀리지 않는 부분은 소송을 진행을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냉장고를 하나를 이사를 하다가 그 한 1년 정도 사용을 한 냉장고예요. 옆면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예, 찌그러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한 AS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식 그 해당 가전제품의 AS 센터에 요청을 해서 옆면을 새 걸로 교체를 해주겠다 네. 이렇게 했죠. 네. 그게 옆면 교체가 되니까. 근데 그 고객은 새 걸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쓰던 중고인데 네, 1년을 사용을 한 건데. 예. 그래서 옆면을 교체를 해드리면 새 거와 똑같지 않느냐? 아니다. 나는 새 걸로 그냥 그 산 금액을 다 받고 싶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죠. 소송을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새 차를 사가지고 그 새 차가 지나가다가 이제 나오자마자 어디 누가 받았어요. 그래서 앞에 뭐 범퍼가 떨어졌다. 그러면 새 차로 바꿔주질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합당한 이제 수리를 해주면 되는 건데 끝내는 연명 수리하는 걸로 판결은 나기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뭐 분실물에 대한 부분은 기중품에 대한 부분은 고객분들을 꼭 챙기라고 저희 계약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뭐 침대 밑에 그 2냥짜리 금목걸이가 있었었는데 매트 밑에 넣어놨는데 그러네.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2냥짜리가 없어졌다 이러면 저희는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도난 신고를 내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가서 어차피 조사를 꾸미고 오는데 옛날처럼 이삿짐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밥을 못 먹고 사는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뭐 아직까지 아주 영세한 곳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런 부분. 아니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우리가 사는 게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 전자 제품들도 많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에도 이런 용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차질 없이 이송을 하려면 교육이 아마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분해도 할 줄 알고 그렇죠. 조립도 할 줄 알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그 노하우 공유 같은 것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노하우 공유가.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교육이 이제 그걸 이제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는 팀장이 이제 분해 조립을 할 때는 옆에 사람들한테 다 보게끔 하죠. 근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원리만 알면 우선 분해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더라고. 아니, 말은 게 쉬운데 그게 어렵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주의할 미국을 점은 진출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요즘 보면 CEO통에 많이 나온 CEO들을 보면 이제 해외 진출하면 요즘 아시아를 먼저 타겟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왜 미국을 먼저 생각하셨나요? 다른 저는 시장보다? 미국 다음에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3년 전에 진출을 하려고 연락까지 왔었어요. 왔었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거의 뭐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다 기술력이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중국 쪽은 많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기술력만 전부 다 전수를 해주고 난 다음에 끝내는 쫓겨나는 꼴이 되지 그럴 수 않을까. 있겠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라리 미국 쪽을 먼저 선점을 하고 중국 쪽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네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서. 예. 그 요즘 이제 중장년들 보면 요즘 회사도 구조조정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포장이사 그 거기 직원을 일하는 데 있어서 그 나이 제한이라든지 그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 50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60대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일반 전문 분들보다도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사 운송에 대한 부분이 다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자재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 짐들이 운반이 되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은 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궁금한 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크레인이라고 그러나요? 사다리차. 사다리차. 예, 예, 예. 요새 갈수록 고층 아파트가 되지 네네. 않습니까? 30층, 40층, 네네. 50층.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우선 사다리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27층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7층 까지요? 예, 27층 이상의 건물은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사를 합니다. 예. 27층까지는 사다리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27층에서 작업을 하려면 어쨌든 그 보니까 이게 거기 사람이 일단 이쪽에 있으면서 네네. 네. 받고 뭐 정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뭐 공수부대 출신들이 해야 될 거야. 네. 무서워가지고 이거. 나중에 한번 그 기회가 되시면 뭐 정 타고 싶으시면 한 아니요, 뭐 그런 15층까지는 제가 한번 태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금이 저려가지고. 네. 저도 17층까지는 타봤는데 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저도 궁금한 게 전 세계 지점이 다 있는 건 아닌데 해외로 이사를 할 경우에 네. 기사님들이 다 짐을 싸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풀어주시고 네. 다시 돌아오시는 그쪽에 해당 건가요? 그 아웃소싱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각 나라에는. 네. 그 그 비행기 계획까지만, 값은 연락 연락 안 비행기까지만. 나오죠. 네. 그 대부분 비행기는 비싸서 다 못 하시고요. 네, 그 배로 다 이송을 하죠. 해외 배로. 이사 같은 경우에는. 네. 배가 아무래도 시간은 오래 걸려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많이 절약하기 되니까요.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 부동산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아주 밀접합니다. 부동산하고는 어떤 네트워킹 같은 거 없으세요? 네트워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선 뭐 부동산 업체에서는 터무니없는 그 오다에 대한 금액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서요. 그치. 정보 그리고- 주는 대신. 예. 아. 그리고 2차적으로 부동산 쪽에서는 또 요구하는 게 자기들이 이사 금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에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같은 5톤이라고 해도 기준 금액이 이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현대백화점 본사하고도 진행을 하면서 기준 단가표에 몇 % 할인으로 해가지고 저희 현대백화점 VIP 고객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5톤 기준으로 해서 이사는 기준 비용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항상 모든 건 먼저 맞춤형이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같은 5톤이라고 해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5천짜리 장롱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짜리 장롱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1억 5천만 원짜리의 그 장롱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3중 포장을 해야 돼요. 기스만 나도 1,000만 원 이상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3중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포장하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포장하는 자재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가구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에 대한 부분은 우선 기준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다리를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차량이
집 앞에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진입을 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가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 견적 방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하고 지금 네트워킹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아. 그럼 경쟁자 중에 몇 년 내에 네. 부동산 지금 체인 중에 네. 이삿짐을 이렇게 살짝 얹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 데도 있었었습니다. 예, 근데 안 돼요? 예, 대부분 1년이 안 돼서 다 문을 닫더라고요. 뭐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한 3군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했었어요. 예, 가구 전문 회사에서도 예, 이사 사업부를 런칭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 렌탈 사업 전문 아주 큰 뭐 우리나라에서는 다 아시는 그 기업에서도 2군데에서도 예, 이사 사업부를 런칭을 했었었는데 다 1년이 안 돼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부동산이 하나의 그 레퍼럴 피처럼 예, 예. 그 소개해주면 예, 예. 뭐 하나의 뭐 이렇게 그 거래 금액에 뭐 2%라든지 3%라든지 예. 그런 거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윈윈이 근데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높게 측정을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너무 높게 측정을 해서요. 네, 그 부분을 네. 지금 진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예. 지금 대표님께서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그래도 지금 그 옐로캡 이사가 네.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부동산이 아니라? 그렇고 그분들이 부동산에서 소개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의 업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의 고객들은 최소한 5군데의 비교 견적을 받습니다. 음. 그렇다면 꼭 부동산 그 물량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쪽은 견적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말 나온 김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가장 쉬운 방식은 여기저기 복수 견적을 내는 것일 네네, 테겠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건 효율적으로 잘 이사를 하려면 예. 경제적으로 예. 어떤 그 중에서 제일 싼 거 찾으면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골라야 되죠? 네. 우선은 간허 문제. 이 업체가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첫째적으로 꼭 살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광고를 내는 업체뿐만 아니라 이사 업체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다니는 곳에 최소한 60%는 무허가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예. 네. 한 60%가 무허가예요. 그 무허가 업체를 이용해서는 아무것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 이사하물 주선업 허가증이라는 허가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사하물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안 들어져 있는지. 지금 현재 국내에는 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메이저 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사하물 배상 책임 보험이 안 들어져 있습니다. 어. 보험이 안 아까 그 들어져 2천만 원 있으면 보상 그게 네, 없다고요? 예, 보상을 없습니다. 안 해주나요? 보상을 안 해줍니다. 예, 받을 길이 없죠. 갑자기 예. 궁금해지는데 메이저 세계에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갑자기 궁금해. 예. 땡땡 이사하고요. 예. 세모하고. 그 3개 정도는 인터넷을 검색을 하셔도 나올 거예요. 예. 그 제가 요 이사하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일본에는 있었어요. 저 갑자기 이거 저 관광 온 건데 갑자기 그 개그맨 있잖아요. 네. 조영군가? 예, 예. 연구이사. 연구이사. 예, 예, 예. 그 사람 진짜로 그 대표이사예요? 그 사람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모델만 하는 거예요? 모델만 하는 아. 겁니다. 예, 예. 아무런 지분 없이 모델만 아, 지금 모델만 하는 하는 겁니다. 예. 그 대표님하고 아주 절친한 선후배지간 네. 하시더라고요. 저희 쪽하고도 이제 자주 이제 한 번씩 만나기는 하는데 그 대표님하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견적을 보러 오신 분에 대한 진짜 일처리를 믿을 수 있게 해줄 만큼의 그 신뢰성을 보여주는가 안 보여주는가. 그리고 이사 계약을 하실 때는 모든 요구 조건 사항을 계약서에 꼭 다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3가지만 확인을 하셔도 될 거예요. 너무 싸다고 뭐 싼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예전에 그 다 아시겠지만 싸고 아주 좋은 물건은 없어요. 다 만들고 싶어 하는데 어느 회사든 다 만들고 싶어 하는데 왜 그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객께서 요구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가 있으시다면 그거에 합당한 비용은 지불을 하셔야지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옐로캡의 할인권을 구하는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옐로캡 이사가 시장에서 네. 그 개인들 그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이랄까 네. 뭔가 경쟁할 때그 위닝 포인트는 좀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네. 어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네, 가격이 아니라 네, 네, 이제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옐로캡을 이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런 소비자들한테 옐로캡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잘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몰라. 저는 이제 이 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지 네. 별로 잘 모르겠거든요. 네. 옐로캡 그걸 모르겠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아까 그맨 처음에 이게 대표님 되신 것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네. 온라인으로 회장님한테 온라인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 네. 뭐 그렇게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표님만의 요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 자본이라는 것이 네네네. 이런 소비자들한테 어떤 그 신뢰를 얻는 네. 그런 어떤 뭐랄까 지금 그런 노하우랄까 네. 그런 어떤 전략이랄까 네. 그건 지금 뭐 어떻게 세우고 우선 1차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개발해서 추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사물 배상 책임 보험이 올 우리 6월 달에 만들어졌나? 스타트가 됐나? 예, 6월 달에 첫 스타트가 됐어요. 그게 제가 5년 전부터 보험회사들을 들어오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일본에는 진작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이게 보험료율이 사고율이 많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딜을 하면서 그 보험에 대한 개발을 해서 고객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본인의 짐을 이제 이삿짐 센터에 맡길 수 있는 네네. 하나의 그걸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고객분들이 또 요구하는 뭐 옷이라든지 침구류 같은 경우에 이제 포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 옛날 그 이삿짐 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기억에 그냥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일회용 비닐 포장지를 박스 안에다가 한 번 더 포장을 합니다. 이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박스나 이런 부분을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혹시라도 묻어 있는 이물질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지 않도록 일회용 포장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패킹을 하고요. 그리고 저 착지에 들어가서 집을 구해서 가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집이잖아요. 그 집에 대부분 이삿짐 센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근데 신발을 신고 작업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일회용 더신이라는 것을 또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고객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새 집이라서 신발은 신을 수밖에 없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고객의 기분을 또 그리고 그 생각을 해준다라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은데요? 네네. 작은 거지만 네. 그 진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그렇죠. 공간인데 네, 소중한 공간이죠. 막 신발로 맨발로 네. 돌아다니면 조금 반대로 이런 고객이 좋다. 네. 예를 들어서 기사님 점심을 사주는 건 기본 매너이고, 우린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네, 견적을 보러 왔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네, 하면 네. 좋다. 우선 그 견적에 대한 부분에서요. 비교 견적은 받으셔도 돼요. 받으실 수도 있고 받으셔야 되는 게 또 걸리고 비교 견적은 받으셔도 되는데 시간차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동시에 한 시간 그 동시에 5개 업체를 불러서 5개 업체 보고 다시 보고 같이 만나면 어색하겠네. 근데 관공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주 큰 물량일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견적을 봐야 될 곳이 아주 많으니까요. 제가 뭐 보험병원 이사를 했을 때 견적을 보는 데만 3일 걸렸어요. 견적 보는데 3일 걸리다 보니까 10개 업체를 불러가지고 10개만 해도 한 달이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다 들어와서 같이 이제 견적을 보게끔 하는데 가정이사 같은 경우에 견적 보는데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10분 정도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시간의 차이를 좀 두셨으면 좋겠고 그 두 번째로 밥은 안 사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밥값은 다 저희가 다 지급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식대 요구나 이런 거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마실 수 있는 물 한 병 정도.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냥 인간적으로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이제 어떻게 하자면 아저씨 이거 저쪽에 놔주세요. 거의 이렇게 고개로 하는 분이나 심지어는 또 어떤 분 같은 게 내가 당신을 오늘 하루를 내가 인부를 샀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내가 다 됐다라고 하면 그때 당신은 가야 돼라고 이렇게 노예 부르듯이 하는 고객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 한 병 그리고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해주면은 일하시는 분들은 고마워서 그 안 해줘도 될 부분까지도 더 챙겨서 해주거든요. 탁자가 원래부터 삐끄덕거리던 거예요.
삐끄덕거리던 건데 기분 나쁘게 하면 삐끄덕거리는 걸 그대로 놓고 갑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이거 삐끄덕거리는데 이거 피스 하나만 박으면 되는데 이걸 해서 고정을 시켜드릴까요? 하면서 자진해서 해준다. 뭐 일하시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바라는 게 있다라면. 그 뭐야 요새 이제 그 포장에서 보냐 많은 분들이 좀 프랜차이즈 사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아이템이건 간에. 네. 근데 대표님 어떻게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보면 각 지점들하고 네. 뭔가 나름대로의 그 나눔이라 그 네. 분배 같은 것들을 네.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근데 이제 본사에서 가져간 건 좀 적게 되는 것 네. 같은데 그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뭐 이제 아마 사업 후배들한테 하려는 분들한테 네. 그런 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노하우라든지 팁 같은 걸 말씀해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하면 이제 본사는 이제 살찌고 네. 이제 지사는 보통 이제 계속 이제 쥐어 짜임을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에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런 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다면 가맹점들에 대한 수익과 기본적인 수익과 상권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많은 프랜차이즈 그 본사들이 있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들이 아주 많아요.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옐로우캡이라는 이 이사 브랜드 이전에 아주 많은 그 이사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본사만 배부르게 운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끝내는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사만 배부르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으면 지금 계속 성장해서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점과 본사가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최소한의 지점이 운영할 수 있는 상권을 보장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본사가 하기 싫어하는 게 본사와의 소통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이사 쪽도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이사 쪽 같은 경우에는 각 지점장들끼리의 연락처도 서로 공유를 못하게끔 본사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아예 정책적으로. 네,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지점들이 소통을 하고 지점들이 뭉치면 본사를 공격한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됐었는데 저는 이제 지점장에서 본사 대표가 되면서 첫 시행을 한 게 전국 지점장 모임이라는 거예요. 지점장들 지점장님- 카톡방도 있어요? 카톡방 있어요? 지점장 카톡방? 저희는 밴드가 있습니다. 아, 밴드가 네, 있어. 밴드 방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저희는 그 인트라넷 안에 지점장님들이 본사에 하고자 하는 그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네. 예, 요청하는 그 게시판이 있어서 지점과 그 가맹점과 본사가 소통이 되어야지 쓴소리라도 계속 듣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소통이 된다라면 본사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전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본사와 가맹점이 된다라면 본사에서 지시하는 것들이 가맹점을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색안경을 끼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본사는 아까 같이 뭔가 이렇게 뭐 청소라든지 뭔가 새로운 네. 부가가치 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네. 거지. 네. 자꾸 이거 상권을 또 쪼개서 더 네, 먹고 더 먹고 그런 게 맞습니다. 아니라 네. 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네. 본사의 어떤 역할이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고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저는 지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본사에서 처음 이제 접수가 됐잖아요. 그 고객이 만약에 강남 지점으로 배치가 됐어요. 네. 그러면 강남 지점장 보고 두 번 다시 그 고객은 본사로 전화 안 하게 하세요. 아, 다음 이사를 할 때는 지점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왜냐하면 본사가 할 일은 이제 지점이 할 일은 한 번 온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게 지점이 해야 될 일이고 네네. 본사는 아직까지 우리 옐로우캡이라는 고객이 되지 않은 분들을 다시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게 본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옐로캡은 가망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고 네. 실제 이제 고객화 시키는 거는 지점들이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야.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사에서 직원이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2명, 3명, 4명 네. 됐었잖아요. 네. 그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노하우가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뭘 어떤 노하우로 이렇게 어떤- 조직을 어떤- 키웠는지. 뭐가 배우고 싶다는 거야? 조직을 이렇게 키우는 거? 처음에 어. 뭐 한 몇 명으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진 어떤 그런 조금 커졌어요. 처음에 비교해서. 예. 그 직원 수에 대한 부분은 예, 우선 저희가 한 4명 정도
차이 나죠. 예, 초창기 때 창업했을 때에 비해서. 크게 예. 시작하셨네. 그래서 예, 왜냐하면 최소 필요로 하는 저희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콜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콜센터에 대한 인력은 콜센터의 인력대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홍보 쪽이라든지 재정 쪽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금씩 커지면서 추가 인원이 이제 네. 더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본부장뿐만 아니고 재정 쪽에 있는 상무이사나 홍보 쪽에 있는 홍보팀장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부터 같이 지금 현재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인력들이 뭐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제가 덜 아니, 힘들죠. 근데 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옐로우캡에서는 참 독특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전 직원이 뭐 시험을 본다고. 예, 있습니다. 난 들어보고 머리 듣는 순간 머리가 갑자기 지끈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시험을 얘기예요, 봐요? 그게?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회사의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상담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매주 저희가 20문제씩 제가 문제를 내서 직접 출제를 해요? 제가 직접 출제를 합니다. 야, 예, 매주 왜냐면 주관식으로 해요? 객관식으로 해요? 주간식 반, 객관식 반 이 정도 나옵니다. 요즘 너무 잦은 것 같은데. 네, 직원들이 던지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100점 만점이 되는 사람은 다음 시험부터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틀리면 하나가 틀리면 100점이 맞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시험 보고 있는 사람들은 100점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계속 시험 보는 거네요? 지금은 다 100점이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래? 시험 안 보겠네 이제. 이제는 안 보죠. 제가 홈페이지에 봤는데 어.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한 3개월 봤어요. 정보가 없더라고요. 한 3개월 보니까 이제 만점이 나와요. 아, 네네. 그 재밌다. 그것도 재밌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절대 평가가 되는 거죠. 그쵸. 네. 100점 맞을 때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좋아합니다. 이거는 직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만점 맞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금방 이제 1시간이 금방 지났네요. 여기까지 이제 금방 지났죠?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따 이제 지리대 수련 이제 끝나고 나서 전체 우리가 오프라인을 쭉 둘러앉아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이사주가 1월 이제 죄송합니다. 이사주가 저기 CO 톡을 할 거고요. 13주는 이제 북포럼을 할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압구정에서 매주 월요일 날 CEO들하고 토크쇼를 했고 수요일 날은 이렇게 여기 책의 저자들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사학과거든요. 사학과인데 제가 이제 13일 때 사학과인데 요새 사업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돈 안 되는 것을 일주일에 2번씩은 제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북포럼 하는데 북포럼도 CEO들이 또 요새 책을 또 많이 써요. 책을 쓴 CEO라든지 아니면은 경영 관련된 책을 할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코드는 똑같은 코드일 겁니다. CEO 코드하고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 첫 번째 월요일 날 내년 첫 번째 방송은요. 3D 프린터 국내 리딩 기업인 주로켓의 유석환 대표님. 이분도 굉장히 이제 원래는 대우자동차 거기 유럽 본부장 하시고 막 승승 달리시다가 50대 초반에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모든 거 다 그동안에 셀트리온이라고 여러분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하는 거기 대표도 하셨어요. 그 대표하시고 하다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50대 초반에 이제 그만두시고 한 3년간 쉬시다가 다시 체력을 하신 다음에 창업하신 거예요. 50대 창업 중반 50대 중반 창업해가지고 지금 3년 됐고 3D 프린터 지금 국내 리딩 기업입니다. 유석환 대표님. 그다음에 이제 1월 25일 날에는 해외 직판 리본 전문 기업 여기는 이제 3대째 하고 있는 거예요. 3대째. 근데 61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죠. 어떻게 보면 이제 3세대. 네. 폴리코의 조현성 대표님. 네.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남자 맞으시죠? 남자 맞아요. 네.
네, 저번에 오셨었어요. 여기 오셨었고요. 다음에 전화하면 꼭 마침 신랑으로 좀 보내드려요. 마침 안 오셨네 지금. 오셨으면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네요. 미국 가지 않으셨나요? 미국. 아니에요. 네. 안 가셨는지. 그다음에 여러분 이따가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CEO톡 그룹이 있으니까요. 가입 안 하신 분들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여기서 전체 사진 찍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오늘 느낀 점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CEO톡 했던 그 여러 영상들은 ceomba.co.kr 여기 보면 그 영상들이 쫙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CEO MBA 하면 영상들이 굉장히 클립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들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고 갈까요, 대표님? 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는데, 예, 제가 이사업계에 뛰어들면서 목표를 세웠던 최종 목표는 이사 단일 화물로 최초의 코스닥 상장 기업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네. 그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스닥 상장이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 그 각 전문대학교에 포장이사 학과라는 게 만들어질 걸로 생각을 해요. 예, 하나의 큰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취업에 대한 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만들어진다라면 그거에 관련된 학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과가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더욱더 체계적인 그리고 서비스 교육이 된, 기술적인 교육이 된 인력들을 가지고 이 이사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싶고요. 네. 또 그쪽에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제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오늘